우리 냥이들 아프단 말을 정말 잘 안 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은 아픈 티 안 내는 냥이들의 시그널을 알아차릴 반려묘 핵심 건강관리 비법을 방출할 거야. 이름하여 야옹이 건강관리법. 오늘도 특별히 게스트 한 분이 와주셨는데 함께 모셔볼까?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의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을 너무나 사랑하는 최민경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반려묘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도로시 안녕. 반가워. 수의사님, 우리 냥이들은 왜 이렇게 아픈 티가 안 나는 걸까요? 못 알아주는 것 같아서 더 미안하게 말이에요. 고양이의 경우 본능적으로 아픈 것을 티내지 않고 증상조차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도 원래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께서 평소에 습관적으로 더 관찰하시면서 주의 깊게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아플 때 보내는 시그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가족들이 냥이에게 다가가거나 만지려고 할 때 평소와는 다르게 하악질을 하거나 소리를 내면서 우는 경우, 혹은 방어 자세를 하면서 구석에 숨거나 공격성을 나타낼 경우라면 몸이 좋지 않거나 아픈 경우일 거예요. 알겠다. 우리도 아플 땐 누가 건드는 게 싫은 것처럼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에도 변화가 생겨요. 평소처럼 그루밍을 못해서 털 상태가 엉망이거나 입 주변이 더럽고 냄새가 나죠. 항상 깨끗한 고양이들이 평소보다 더러워 보이는 이유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군요. 보호자들이 확연하게 체크할 수 있는 또 다른 증상들이 있을까요? 고양이들의 얼굴 표정에도 변화가 생겨요. 평소와 달리 찡그리거나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경우죠.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아플 때 움직이기 싫던데 냥이들도 그런가요? 맞습니다. 캣타워를 오르내릴 때, 사냥놀이나 장난감 놀이를 할 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죠. 더 이상 높은 곳에서 점프를 하지 않는 모습도 보이고요. 일상 속에서 놓치지 않고 사소한 부분을 다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이런 증상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반려묘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닐까 의심해야 합니다. 병을 늦게 발견할수록 치료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동물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아플 때 주는 통증 시그널도 있지만 컨디션이 좋을 때 주는 시그널도 있지 않나요? 바로 지금 도로시처럼요. 기분이 좋고 편안할 때 노곤한 표정으로 골골송을 부르죠. 그치만 다른 신호도 있어요. 밥을 먹지 않고 몸을 웅크린 식빵 자세로 골골거린다면 몸이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이 경우에는 골골거리면서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스스로 달래는 거예요. 골골송이 고양이의 중요한 의사소통 방식 중 하나군요. 고양이들이 흔히 겪는 다른 질병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고양이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통증과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묘의 경우 만성적으로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데요. 우선 평소에 비해 밤의 활동성이 높아져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에너지가 넘쳐서 활발한 게 아니라고요? 네, 밤에 잘 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물과 사료를 많이 먹는데 체중이 감소한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만약 12살 이상의 노령묘라면 인지장애 증후군도 함께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아프다고 말은 못하지만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신경을 쓰면 절대 모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먹는 양이죠. 대사성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에 의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반려묘가 여러 끼를 거르거나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심한 입냄새와 함께 침을 흘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구강 통증이 원인일 수 있어요. 구강 통증이면 먹기도 힘들 텐데 사료를 먹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씹기 편하고 소화가 쉬운 부드러운 음식을 급여해주는 게 좋아요. 사료를 살짝 따뜻하게 데워주면 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보통 2,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지방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추루라도 주시면서 절대로 굶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음 질환인데요. 허피스 감염에 대해 아시나요? 사람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감기로 불리는 그거 맞죠? 네, 하지만 정확히는 감기가 아니라 바이러스성 비기관지염으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면서 폐렴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과 비슷한 감기라고 생각하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허피스 바이러스 전염성도 매우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섭네요. 허피스는 면역력이 떨어진 어린 고양이에게 자주 발생하는데 80% 정도는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있어서 계속 주의 깊게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축 처져서 움직일 때마다 출렁이는 양이들의 부드러운 뱃살. 만지면 느낌도 기분도 좋지만 혹시 비만은 아닐까? 문득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아, 뱃살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원시주머니라고 합니다. 배 아래에 부드럽고 처진 피부로 고양이뿐만 아니라 호랑이나 사자 같은 고양이과 동물들이 가진 정상적인 신체 구조입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양이 비만 아닌 거예요? 오해받기 쉬운데요. 원시주머니는 살쪄서 생기는 뱃살과는 달라요. 구별할 수 있는 차이점으로는 원시주머니의 경우 복부 전반적으로 뚱뚱한 것이 아니라 아랫배만 아래로 처져 있다는 거예요. 비만의 경우는요? 갈비뼈가 만져지지 않거나 위에서 봤을 때 허리가 양쪽으로 볼록하면 비만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실용적인 정보들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반려묘 관리 팁 있을까요? 고양이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은 고양이에게 정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음수량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체내 수분량이 부족해지면서 방광과 요도에 문제가 생기는 하부 요로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요도에 결석이 생기는 요로결석이나 방광염 때문에 소변을 보기 힘들어하거나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변비나 심부전,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수량이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다면 고양이들은 어느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할까요? 고양이가 하루에 먹어야 하는 적정 음수량은 킬로그램당 40에서 60ml로 평균 킬로그램당 50ml입니다. 정말 안 마시는 친구들은 킬로그램당 30ml라도 마실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4kg 고양이 기준으로 우유 한 팩 정도 되는 양인 거죠. 그리고 음수량이 부족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체중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음수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당뇨 혹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내분비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으니까 음수량을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 주세요. 그리고 적정량의 나트륨은 음수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돼요. 심장 질환이 없는 반려묘라면 적당량의 염분이 들어있는 반려묘 전용 간식을 급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비해 필요한 나트륨의 양이 극도로 적기 때문에 절대 사람 기준으로 주시면 안 돼요. H먹량 아카데미 2화를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고양이들의 아플 때 시그널을 알아차리고 관리도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소중한 야옹이들의 건강을 위해 주의 깊은 관심으로 보살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반려동물 관련된 꿀팁 정보들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